마트 주차장에 가면 입구 바로 앞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구역이 있죠. 통 비어 있으면 여기 잠깐만 될까 하는 유혹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둘러싼 법원의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 뜻밖의 대답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장애인이시니까 어머니 주차 표지 내 차에 두고 다녀도 되지 않나? 라던가 너무 급한데 딱 1분만 진짜 1분만 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은 해보셨죠? 이게 되게 흔한 고민인데 법적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법원의 실제 답변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어쩌면 깜짝 놀랄 만한 결론에 내린 두 개의 실제 재판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A씨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매일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하고 병원도 가야 하는 정말 차가 꼭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A씨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정식으로 등록된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업무 때문에 차가 개인 명의가 아니라 본인과 법인 이렇게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거절당하고 맙니다. 구청이 거절한 이유는 아주 간단 명료했어요. 관련 법을 보니까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과의 공동 명의는 되는데 법인이랑 공동 명의로 된 차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거였죠. 아니 실제로 이 차를 매일 쓰는 건 A씨인데도 말이에요. 너무 억울했던 A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대부분 이건 당연히 잘못한 거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과연 법원의 생각도 같았을까요? B씨는 장애인 가족 앞으로 나온 주차 표지를 자기 차에 붙이고 혼자 외출했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그냥 과태료 딱지 떼고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B씨를 공문서 부정행사죄라는 이름도 무시무시한 형사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버린 겁니다. 잠깐 주차 편하게 하려다가 졸지에 형사재판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거죠. 아니, 과태료 정도면 몰라도 범죄라니? B씨는 이건 너무 과하다 생각했고 이 사건은 1심, 2심을 거쳐서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과연 법원은 이 두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 안에 숨어있는 법의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우선 첫 번째, A씨 사건의 결론입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차 표지 발급해줘라! 이렇게 판결한 거죠. 여기 화면 양쪽을 비교해보시면 법원의 관점이 딱 보여요. 왼쪽의 구청은 서류상 이름, 그러니까 형식에만 집중했잖아요. 근데 오른쪽의 법원은 그게 아니라 이 차를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하느냐, 이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이 법이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부터 생각한 거예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왜 있겠습니까?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명의의 법인 이름이 있든 말든 실제로 장애인이 쓰는 차라면 혜택을 주는 게 법의 진짜 취지에 맞는다는 거죠. 어떠세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죠? 자, 그럼 이제 훨씬 더 극적인 사건, B씨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형사범죄로 기소까지 됐는데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대법원은 B씨에게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아니, 남의 걸 몰래 썼는데 무죄라고요? 아마 지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공문서 부정행사죄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죄는 간단히 말해서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원래 정해진 용도 그대로 썼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예요. 가장 쉬운 예가 남의 운전면허증을 경찰한테 보여주면서 제 것인 척하는 거죠. 운전면허증의 원래 목적인 신원 확인용으로 쓴 거잖아요. 바로 이럴 때 적용되는 겁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명쾌해요. 첫째, 이 장애인 주차 표지의 원래 용도가 뭘까? 그건 표지에 등록된 바로 그 차에 붙여서 장애인이 타고 있을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거다. 둘째,
그럼 B 씨는 어떻게 썼지? 장애인도 안 탄 전혀 엉뚱한 차에 이걸 붙였네? 셋째, 그렇다면 결론은? 이건 표지를 원래 용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쓴 거니까 공문서 부정행사죄라는 바로 그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법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은 뭘까요? 지금부터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법원이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공문서 부정행사죄라는 특정 형사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지 그 행동이 괜찮다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명백한 위법 행위고요. 다른 법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아, 그럼 이제 막 써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냥 표지 없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3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우리 가족 거니까 내가 써도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장애인 본인이 차에 꼭 타고 계실 때만 유효합니다. 둘째, 잠깐인데 뭐 안 됩니다. 단 1분이든 1초든 위반은 위반입니다. 셋째, 표지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안 되죠. 장애인이 운전하시거나 함께 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2개의 판결은 결국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우리에겐 그저 편리한 자리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사회와 연결되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문일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지켜주는 것은 법 이전에 우리 모두의 배려와 약속이 아닐까요?